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예상 등급도 중요하지만 입학사정관님께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지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경 외시와 함께 서울 중상위권 대학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립대학교 You Are a Star. 서울과 시대를 밝히는 별이더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몇 등급이 합격하고 어떤 생기부를 좋아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학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절대적인 비결은 없으며 대학 합격의 준비를 돕고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연히 주관적인 의견, 평가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꼭 봤으면 하는 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학사정관님들의 대입평가 및 면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작년 입시 결과와 올해 입시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유심히 바라봐야 할 점은 학생부 교과, 여기 나와 있는 학생부 교과 직윤 선발에서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작년의 2배인 8명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과 반영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공통과목 90%와 진로 선택 과목 10%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가장 큰 변화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2개의 전형으로 분할되었습니다.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나눠졌는데 서류형은 면접 없이 서류 100%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의 경우는 1단계 3배수 고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복수 지원 이거 얼마나 가능하냐인데요. 입학처의 문의 결과 논술, 직윤, 종합 1, 종합 2, 면접형과 서류형이겠죠. 고른 기회 이렇게 한 개씩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류형의 인원을 한 80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69명이 경영학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갈 거면 면접이 없는 교과나 직윤, 서류 100%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는 시립대학교의 경우는 고른기회 자격 조건만 된다면 고른기회를 충분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행정학과는 면접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고 서류형으로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영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중에 면접에 자신감이 많은 학생들은 다소 아쉬워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시립대 경영의 경우는 특목고 일반고가 모조리 섞여 들어오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내가 경영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목고랑 비빌생기부는 아니고 활동에 나열이 많아서 면접을 꼭 봐야 한다면 3학년 생기부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틀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자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이 가능한 전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로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900점 더하기 진로 선택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졸업 예정자는 고3이겠죠. 고3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반영하고 추천 인원은 2배가 늘어난 8명입니다. 수능 최저는 작년과 변화는 없습니다. 단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로 나눠져 있는데 환경 원예, 건축학, 교통공학, 조경학은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한국사는 필수고요. 여기서 가장 유심히 바라봐야 할 부분은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이 증가했다는 부분입니다. 4명에서 2배인 8명이 지원했으므로 이번 연도 입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면밀히 찾아봐야 합니다.
그럼 교과 선출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선 등급으로 나오는 거 900점 만점, 성취도로 나오는 거 3과목만 A가 나오면 100점입니다. 근데 시립대학교에 지원할 정도의 학생들이 A가 3개가 없을 리 없다고 판단하여 진로 선택 과목의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나오는 과목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8월 달이 되면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점수를 대입해서 계산된 점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등급 정도의 학생이 합격할까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균형 인문대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대 최고 등급은 1.38, 평균 등급 2.01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은 여기 나와 영어 영문학과가 2.61 등급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정경대학, 행정국제경제사복, 세무 같은 경우는 1등급 후반부터 2등급 극초반까지 형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무의 경우는 평균 1.66 등급으로 매우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문대학의 경우 정경대학보다 등급의 편차도 크고 평균도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전공자유 도시과학대학의 경우는 이번 연도 적절한 성적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자연계열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마찬가지로 최고 등급과 최저 등급의 폭이 다소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토목공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1등급 후반에서 학생들이 선발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자연과대 같은 경우는 환경원해를 제외하면 1.8등급에서 2등급대 극초반 학생들이 몰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과학대학의 경우는 도시공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에서 비슷한 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대에서는 토목공학과, 자연대에선 환경원해, 도시과학에선 도시공학과를 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평균 등급을 보기보다는 학과에 대한 모습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토목공, 환경원예학 등 비교적 다른 학과보다 성적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인기 학과와 비인기 학과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시공학과야 원래 시립대 간판 학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높았던 것이고요. 자, 인문의 영어, 영문학, 자연의 토목, 원예 등 편차가 많이 벌어진 학과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문은 평균 2.01, 자연은 1.89 등급으로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마감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토리 입시랩에서 인문은 1.6 그리고 1.8 정도 친구들이 합격할 거다. 자연계열은 한 1.7등급에서 2.0등급 친구들이 합격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자연계열은 평균치와 비슷한 예상을 했지만 인문계의 경우는 합격치를 조금 높게 잡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역균형 추천 인원이 8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만큼 쓸 수 있는 인원이 많아져서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적이 엄청 떨어진다라는 예상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에서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지균의 경우는 작년과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지금 보이시는 평균과 최저점 사이 그리고 최고와 평균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이번 연도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인 면접형과 서류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으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경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우선 학종이 면접을 보는 면접형과 서류 100%인 서류형으로 나뉘고 있고 서류형으로 선발한 학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한 경영은 면접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심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은 증가하였고요. 일반고와 자사고 최종 합격자는 줄어들었으나 특목고의 비율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재학생의 비율은 증가했고 재수생의 비율은 줄어들었습니다. 우선 면접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고른기회 전형을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립대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요. 절대 무시할 인원수가 아닙니다. 행정학 같은 경우는 지균이 9명인데 고른기회 전형이 8명입니다. 경영학이 지균으로 26명 뽑는데 고른기회로 2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고른기베이 전형의 경우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꼭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있고 학업 역량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0%로 1단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 면접 날짜는 많은 학교들이 겹치는 11월 26일에서 11월 27일입니다. 이날은 정말 서울의 아침이 꽉 막힐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새로 생긴 서류형입니다. 제가 모집 요강을 열심히 찾았으나 서류형으로 선발하는 학과는 이 4개 학과 딱 이것뿐입니다. 국제관계학 6명, 경영학 69명, 도시사회학 3명, 교통공학과 2명입니다. 일괄 합산으로 면접 안 보겠다고 하며 학업 역량 30%, 잠재 역량 50%, 사회 역량 20%입니다. 이 서류형은 거의 경영학과 학생들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인원을 극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정말 경영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몇 없다고요. 대학 입시 설계자들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경영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만 들어와라. 그 생기부가 우수하다면 면접 없이 그냥 통과시켜 주겠다. 라는 이런 느낌으로 대입 선발 과정에서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형과 서류형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뭐 면접형이야, 뭐 면접 보고 서류형은 뭐 서류 뿅빵한 애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차이를 보면서 어떤 학생이 지원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35%, 잠재 역량 40%, 사회 역량 25%인 반면 서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30%, 잠재 역량이 50%, 사회 역량이 2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게나마 학업 성취도와 공동체 역량이 뛰어난 학생은 면접형으로, 잠재 역량이 매우 높은 학생들은 서류형으로 넣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평가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이 뭘까요? 한마디로 공부 잘하고 전공에 대한 활동과 경험, 교육 실적을 묻고 있습니다. 종합전형에서 학업 역량은 정량화할 수 없겠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면접형에 조금 더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재 역량인데요.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관련된 교과, 비교과, 연계성 및 심화 학습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수행평가를 통해 교과 활동을 얼마나 심화시켜서 전공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고 활동의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즉 생기부 수준이 어떠한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는 서류형이 조금 더 많이 보고 있으니 일반고 수준 이상인 학생들이 서류형으로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및 협동학습인데요. 이 부분은 면접형 학생들에게 좀 더 치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접형은 공부도 잘하고 전공 관련 수행평가, 심화도 어느 정도 있고 공동체 활동도 어느 정도 한 학생, 그런 학생을 좋아할 것 같고 서류형의 경우는 전공에 관련된 심화 학습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을 선호한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이런 서류형에 어울리지만 우리 친구는 학업도 잘하고 사회 역량도 뛰어나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면접형에 들어가는 게 우리 학생의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될 수는 있겠죠. 이번 시립대 변경사항을 보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가 생각이 납니다. 다빈치 인재상의 경우는 균형 잡힌 친구를 선호하는 반면에 탐구형은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탐구 역량이 높은 깊은 학생을 선호했습니다. 2021학년도 중앙대 입시 결과를 보면 다빈치가 한 경영이 한 2.3등급대, 탐구형이 한 3.1등급대를 보이고 있는데 한 등급까지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은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오늘 영상을 찍는 6월 15일 기준으로 아직 중앙대의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2021학년도 중앙대 입결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아 이번 종합 면접과 이번 종합 서류형의 차이도 분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종합전형 고교별 지원자와 최종 합격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고의 경우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 친구들이 지원을 했고 2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광역자사인지 전국자사인지는 불분명하지만 3등급 초반 때부터 4등급 후반 친구들까지 다양했으나 합격자의 경우 3등급 중반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목고의 경우는 4등급 중반에서 5등급 초반 학생들이 지원했으나 4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은 어떤가요? 조금 신기한 지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인문계의 경우 지원자보다 최종 합격자가 높게 나타난 경우들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은 일반고 지원자들을 제외하고 자사고나 특목고의 경우는 이렇게 지원자보다 최종 합격자 풀이 더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연계열에서는 일반고는 내신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뽑혔고 자사 특목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원자들은 많으나 상위권 대학의 공통 합격으로 인한 빠지는 데이터 혹은 추가 합격으로 합격한 경우가 일반고보다는 자사 특목이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표로만 보고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니까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시립대 예측 방송을 했었는데요. 그때 예측과 이번 연도 입시 결과가 얼마나 틀리고 맞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고는 2등급 초중반, 그리고 이제 자사고 3등급 중반, 그리고 이제 특목고는 4등급 초중반으로 인문계열을 예상했었는데요. 일반고 2.3, 그리고 이제 자사고 3.6, 특목고 4.37 등급으로 예상치와 매우 근접하게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 일반고 2등급 초중반, 자사고 3등급 중후반, 특목고 5등급 중후반으로 예상을 했었고 결과는 일반고 2.29, 그리고 자사고 4.47, 특목고 5.97로 자사고 점수는 아쉽게 맞추지 못했습니다. 올해 결과는 어떨까요? 올해 결과는 면접형의 경우 이번 연도와 비슷하겠고 서류형의 경우는 몇 개 학과가 없지만 경영 기준으로는 면접형보다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서류형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비율보다 특자사의 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한 중경외시 라인의 경영이 하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학교의 경영학의 성적의 소폭 상승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학과 인재상입니다. 다른 학교도 물론 인재상이 중요하지만 시립대의 경우 인재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반드시 학과별 인재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행정학과를 예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나 국어 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지원하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문제,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사문탐 같은 선택 과목을 통해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역량이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개발하려고 하는지 모습을 드러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토론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학교에서 국어, 사회 문제 탐구와 같은 과목을 잘하고 어떤 활동에 있어 사회 문제를 보고 해결하고 조정하고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이라고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정치와 정책도 공부하고 왜 사회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었는지, 재무행정은 어떤지, 법은 잘 되어 있는지 등등 이런 관련 주제를 탐구활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면 기말고사가 코앞이긴 하지만 기말고사 끝나고는 이제 생활기록부 마무리 시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인재상을 보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떤 능력이 나에게 없었는지 확인해보고 우수한 결과로 마무리를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이자 이상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생활기록부를 못 꾸미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생기부가 다 별로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실제로 원래 실험도 해봐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책만 읽어
활동된 경우도 많습니다. 즉 창체 활동에서 실험이나 실습을 통해 몸소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글로 적힌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의 경우는 면접에서 필수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니까 책으로만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는 면접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중요성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렇게 세택을 중심으로 보겠다. 수강자 수가 적은 경우는 점수가 아닌 기록을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과 고3 학생들 이렇게 투 과목 많이 하죠. 그거 점수도 중요한데 세특이 엄청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부 마무리 완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말씀드린 인재상 꼭 확인해 주세요. 학과마다 정말 다양하니까 본인께서 저 인재상대로만 준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상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시는 상대평가라 내 경쟁자가 수상이 없으면 나도 없어도 되지만 경쟁자가 수상이 있으면 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시립대학교 교사 연수 자료집을 보면 수상 경력의 중요도가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시스템 기본값이 숨김 처리가 되어 있어 궁금해야 열어본다는 건데요. 수상이 없는 학생들은 안 열어봤으면 좋겠지만 이건 학교 자체에서 사실상 미반영이라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율 동아리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의 질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면접에서 반드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어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라고 봉사활동 없다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계시는데요. 누적시간 평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블라인드 처리한다고 하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술 패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공에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기술된 느낌이 강하다. 영문학과면 국어도 영어, 수학도 영어, 사회도 영어 이렇게 전공에만 맞춰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전공과 너무 엮기 힘든 과목들은 그냥 그 과목만 잘하는 학생으로만 비춰줘도 괜찮습니다. 다만 역량을 드러내는 모습은 좋겠죠. 앞서 말씀드린 행정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국어에서 소설이나 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들을 찾아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 작가들의 평등은 현재 어떠한가? 이런 등등의 역량을 어필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풀이 했다, 책 읽고 독후감 썼다 이렇게 단순 기술 사례는 좋지 않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본인의 노력과 특성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담당 선생님들 꼭 이렇게 안 써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 요소 중심으로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재상을 보며 어떤 공부를 잘 해야 하는지, 어떤 역량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개인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활동은 좋으나 면접에서 심층 검증 소재가 됨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평가자가 의구심을 가지고 고등학생이 이걸 했다고? 이렇게 해서 면접으로 물어볼 텐데 그 면접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만족스럽다면 의심은 기쁨과 선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정말 꼭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면접 준비는 의사소통 그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면접의 중요성을 지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시립대 학종 면접의 경우는 1단계 서류를 100% 2배수에서 4배수 사이 그리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는데 자 예를 들어 보죠. 예를 들어 물리학과가 10명을 뽑으면 3배수는 30명이 통과자겠죠. 즉 1단계 통과자가 30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배수 최초 합이 지금 50%이고 2, 3, 4배수 최초 합이 50%가 합격했대요. 그 말은 1배수에서 5명은 성적도 생기부도 좋은데 면접을 못 봐서 탈락한 거고
2배수에서 4배수 사이에서 학생들 중에 5명은 성적과 생기부가 1배수 안에 들지 못했지만 면접을 매우 잘 봐서 합격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옆에 다른 학과들의 자료들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배수의 선발 비율이 높으나 2배수 혹은 2배수 이상의 학생들이 선발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겠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는 수학과, 통계학과, 생명과학과 이런 경우 1배수 인원보다 2에서 4배수의 인원이 합격률이 더 높습니다. 보여지는 이 자료들이 면접의 영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시입대를 준비할 때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하고 종합을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립대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고른 기회 전형에 자격 조건이 주어진 학생들은 꼭 이 기회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1대1 방송 하면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궁금한 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